예, 지금까지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첫째 날 세미나를 계속해서 청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마지막 발표는 어, 세종대학교 김재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재호 교수님께서는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자율지능 IoT 연구센터장으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 현재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재호 교수님께서는 오늘 글로벌 스마트 시티 표준 및 구축 현황을 주제로 국내외 스마트 시티 현황 및 표준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김지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스마트 시티의 표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ICT 관점의 스마트 시티와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 시티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 표준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해서 그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가 ICT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모델링을 해가야 되느냐. 첫 번째 스마트 시티 정의입니다. 스마트 시티 정의는 올해 6월 달에 스마트 도시법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도시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지금 됐는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 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ICT 기술을 이용해서 이 도시의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이 스마트 시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CT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시설이 되는 거고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스마트 시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ICT 관점에서 보면은 ICT를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사실 ICT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 ICT 기술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방향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ICT는 결국에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스마트 도시 안에 이렇게 같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인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지능화되면서 그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스에 의하면 이제 디지털 웨이브를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IoT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AI와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그 기술이 진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도시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시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ICT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을 할 건가, 특히 이제 지능화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의 개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뭐지? 이렇게 그냥 확인하는 모니터링하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통 ICT 기술을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거지? 이런 예측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디시전을 해줘야 되냐 어떻게 행동을 해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는 스스로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장 최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클로즈 룹이라고 그러는데 클로즈 룹 형태의 오토노머스한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미래의 스마트 시티는 이런 이 클로즈 룹 형태의 진영 시스템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그래서 자율형 서비스들이 어떤 교통관제라든가 다양한 이 서비스들이 자율형 서비스로 올라가는 형태로 갈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혁신의 요소가 뭐가 있느냐? 먼저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물리적인 인프라가 결국에는 ICT와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연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들이 이제 계속 연결되고 진화되기 시작할 거고
그 위에 실질적으로 ICT 인프라들이 존재할 겁니다. 기존에는 ICT 인프라라고 하면 도시 ICT 인프라로 네트워크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떤 엣지 컴퓨팅 환경이라든가 서버 팜,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고 지능이 실제 어떤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까지 다 ICT 인프라로 보고 있고 그 위에 실제 올라가는 그걸 운영시키기 위한 도시의 인프라들을 운영시키기 위한 도시의 운영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IoT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허브라든가 디지털 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들이 올라가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실제 서비스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스테이크홀더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 도시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스테이크홀더들이 참여가 적극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는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원이 돼야 됩니다. 도시 안에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 원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 죄송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참조 모델을 보면은 여러 표준 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들과 그 다음에 여러 글로벌한 어떤 프로젝트들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이렇게 IoT 디바이스 및 데이터 소스 그리고 그 중에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위에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위에 비즈니스 플랫폼들 그리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올라간 형태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모델링이 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현재 스마트 시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표준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글로벌 표준 동향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 표준의 영역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략 그리고 프로세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여기 이런 세 가지 방향에 대한 표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와 전략 영역에 있어 가지고는 주로 디주어 스탠다드들 그러니까 공적 표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ISO, IEC, 그다음에 ITUT 이런 데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O TC268에서 지금 이런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라든가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는 게 있고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표준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ITUT에서는 기존에 포커스 그룹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그 2015년에 SG202이 만들어져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IEC에서는 최근에 시스템 커미티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호리존탈한 이런 그 표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쪽에서는 TC268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TC268이 지속적으로 지금 스마트 시티 관련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고, ITUT 죄송합니다. 네, JTC1에서는 워킹그룹 11에서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조인트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각각의 그 표준 대표적인 그 디지털 표준들에서 하고 있는 표준에 대한 방향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요구사항, 스마트 시티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어떤 평가에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주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표준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느냐? 기술적인 표준들은 사실은 새로운 표준을 뭔가 만들고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표준들을 이제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기 위한 이런 표준화 기술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일부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인해서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표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영역에 있어 가지고는 주로 디팩트 표준들, 그러니까 사실 표준 기구들이 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국가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에서 표준화 기술들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국가 시범 도시에서도 이런 영역들을 앞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표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국토부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축 사업들을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스마트시티 도시협회를 통해서 일부 표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 통해 가지고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리딩해 가지고 관련된 스마트시티 관련된 산업 표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준화 작업들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기부 쪽은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시티의 주로 통신이라든가 ICT 분야에 대해 가지고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TTL 통해서 먼저 표준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전파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국가 표준화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표적으로 네트워크하고 플랫폼 쪽에서 하나 정도씩 좀 더 자세하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시티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사실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IoT입니다. 그래서 IoT가 우리가 어떤 통신이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IoT가 최근에 이제 하기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 LPWA를 통해 가지고 로 파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를 LPWA라고 하는데, 이런 LPWA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스마트 시티 IoT 기반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LPWA의 핵심은 굉장히 낮은 저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통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낮아서 가격이 세야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앞 시간에 그 5G에 대해서 일부 내용들이 있었지만, 5G가 이 고속의 이런 이 광대역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파워를 세이브하고 복잡도를 줄이고, 그리고 이 사물이나 머신 쪽에 어떻게 서비스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TE 카테고리 1에서 시작해서 M1까지, 그리고 NB-IoT라고 하는 카테고리 MB1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 있고, 이제 LTE M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현재 쓰이고 있는 상태고요. 5G에서는 MTC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기술 중에서 어떤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펙트럼 잠깐 살펴보면은, 가장 데이터 레이크도 낮고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은 게 로라 같은 기술들이고요. 로라나 시그폭스 같은 기술들이고, 조금 더 데이터 레이크는 조금 더 높고 에너지 소비가 조금 더 많은 게 NB-IoT 쪽, 그리고 그 위가 LTE 카테고리 M1과 카테고리 1 같은 이런 기술들이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서비스 영역을 보면은 매시브 IoT,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예를 들어서 주차 센서에 들어간다던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야 되고 밀도가 굉장히 높거나 또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야 되는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매시브 IoT 쪽에는 로라 쪽이 많이 좀 활용도가 더 높은 편이고요. 좀 더 크리티컬한 환경들, 좀 더 비싸기도 하고 또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런 환경에 대해 가지고는 LTE 카테고리 LTE-M이라든가 또는 NB-IoT 쪽이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측면에 의해 가지고 LTE-M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기술들의 성숙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런 쪽의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5G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듣지 못했지만 제가 5G 쪽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기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스마트시티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플랫폼 관련된 그 표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플랫폼 관련된 표준이 굉장히 버티컬한 위주에 많이 돼 있고, 좀 더 이렇게 호리존탈한 플랫폼을 지금까지 표준화한 사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시티에 활용 가능한 그런 표준 플랫폼들이 많이 없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ONM2M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NM2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일로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존재했었고, 플랫폼이라고 하면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공통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플랫폼을 우리 여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을 기존에는 서비스마다 개발했던 사일로 형태였는데, 그것들을 어떤 커먼 서비스 레이어를 공통의 규격으로 만들어서 제공하자라는 게 ONM2M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유럽이나 미국, 북미 쪽,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우리나라 통해 가지고 이제 인도까지 다 참여해서 각국의 그 SDO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표준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총 8개 SDO가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표준들은 기본적으로 디펙터 표준이라고 보지만은 실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ITU-T 쪽의 표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디지오 표준 쪽까지 같이 연기가 돼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잠깐 보면은 기본적으로 커먼 서비스 레이어, 그러니까 공통 기능들, 서비스 기능들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인터페이스 정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커먼 서비스의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를 커먼 서비스 엔티티, CSE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CSE를 기반으로 해서 위쪽으로 서비스가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엔티티, 즉 서비스가 올라가는 거고 아래쪽으로 네트워크 있는 거고요. 같은 레이어로 이제 피어로는 실제 다른 CSE가 존재해서 그 어떤 서버에 있는 CS가 있고 단말에 있거나 게이트웨이나 다른 쪽 CS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간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CSE 커먼 서비스 엔티티가 있고 그걸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내 피어 레벨 같은 레벨에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다른 노드에 존재하는 커먼 서비스 엔티티와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해서 MCC라는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있고 응용단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MCA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먼 서비스 엔티티와 커먼 서비스를 위한 API들을 정의하고 있는 게 원엠템의 아키텍처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노드, 서버라든가 이런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노드, 미들 노드 같은 게이트웨이 같은 노드, 그 다음에 단말, IoT 단말 같은 노드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들, 그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플랫폼들과 연계하기 위해서 MCC 프라임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M2M은 다른 표준들과 같이 협력 관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워낙 다양한 표준들이 요즘에 IT가 다 융합이 되다 보니까 표준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결국엔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M2M의 릴리즈 1이 이제 좀 오래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났죠. 릴리즈 1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 굉장히 오래 벌써 이제 시간이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이 실제 나온 기능의 핵심은 이런 그 커먼 서비스 엔티티 기능들, 등록 기능이라든가 디스커버리 기능이라든가 보안 기능, 그룹 매니지먼트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핵심이 되고요. 이런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서 릴리즈 2, 릴리즈 3에서는 이제 릴리즈 2, 3에서는 산업 도메인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건가, 홈 도메인 어떻게 적용할 건가, 오늘 주제인 스마트 시티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추가적인 인핸스된 그런 규격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보안이라든가 시멘틱스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 표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마켓 어답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개발자 가이드라든가 실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터워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M2M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터워킹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규격들이 지금까지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들은 실제로 그 TTA를 통해 가지고 TTA가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은 최초의 그 CB가 그 TTA였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 GCF로 넘어가서 그 CGPP에 대한 인증 바디인 GCF로 이제 원M2M이 넘어갔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하우스를 선정하게 되고 테스트하우스 중에 하나가 또 TTA입니다. 그래서 TTA에서 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인증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술들을 이제 그 적용한 사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가 원M2M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 쪽에서 이슈가 조금 되고 있는 그런 차세대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인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쪽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IoT ONM2M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이제 모비우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표준을 ONM2M을 따르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기반의 커먼 플랫폼을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 개발이 돼서 오픈 소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ONM2M의 대표적인 어떤 오픈 소스의 하나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 ONM2M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골든 샘플로 현재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ONM2M 기반의 어떤 오픈 소스이면서 인증받아진 그런 그 플랫폼이다. 그래서 모비우스 플랫폼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ONM2M의 인프라스트럭처 노드를 모비우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엔큐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단말 쪽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서 동작하게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ONM2M에 대해서 인증을 테스팅 스컵에 내가 툴 가지고 인증까지 시킨, 그러니까 그 인증할 때 컨퍼먼스 테스팅 할 때 컨퍼먼스 테스팅 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그 테스팅 스컵을 패스한 그런 툴이 이제 현재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홈페이지 확인 안 했는데 최초에 이제 미국의 컨비다 와이러스라고 하는 인터디지털하고 소니 합작회사에서 만든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이 모비우스 플랫폼이 이제 최초로 이렇게 같이 인증을 받고 골든 샘플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게 실제 활용된 것들은 뭐 홈이라든가 뭐 농업 분야, 헬스케어 분야,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분야, 에너지 다양한 곳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됐고 드론 관제까지 같이 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스마트 시티에 있어가지고는 부산 쪽에 이제 ONM2M 플랫폼이 구축이 돼서 실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고양시 그리고 대구 이런데 ONM2M 플랫폼들이 실제 구축돼서 스마트 시티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시티 간에 연계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에서도 실제 이 플랫폼 오픈 소스 모비우스 플랫폼이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텔레콤 이탈리아라든가 도이치텔레콤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유럽에서 라지 스케일 파일럿, 그러니까 대규모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그게 이제 싱크로니시티라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도 관련돼서 이 ONM2M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NGS L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NGS LD를 활용하고 있는 이제 파이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웨어는 사실 유럽의 그 FP7에서 시작돼서 호라이즌 2020까지 연계해서 유럽의 ECS 지원하는 EU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파운데이션까지 만들어진 사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시티만 타겟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스마트 시티를 메인 타겟으로 상당히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이웨어라고 하는 거는 제너릭하고 오픈 소스의 스탠다드 플랫폼을 만들어내자. 그게 멀티플 도메인에 대해서 이게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헬스라든가 여러 도메인. 사실 스마트 시티 자체가 멀티플 도메인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에 상당히 이제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개발자 지원이라든가 툴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에서는 이제 제너릭 이네블러라고 해가지고 공통된 그 소프트웨어 블럭들, 이네블러들, 그리고 특정 도메인에 맞는 스페시픽 이네블러들을 오픈 소스로 해서 이제 계속 내놓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제너릭 이네블러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런 이네블러들끼리 사실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 인터페이스를 실제 NGS LD, Next Generation Service Interface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이어선 NGS LD에 대한 표준이라던가 이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해왔고, 실제 스마트 시티에서 뭐 버스라든가 어떤 거리의 정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결국에는 다 인터페이스, 통일화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고, 거기에 NGSI 인터페이스 API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이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레퍼런스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핵심은
중앙에 이제 컨텍스트 브로커라고 하는 그 제너릭 이네블러를 두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이네블러들을 이제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NGS LD를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파이어가 글로벌 파이어 측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럼 정말 이게 글로벌 디팩터 스탠다드냐 그걸 잠깐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파이어가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는 그 OASC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오픈 애자일 그 커뮤니티, 스마트 시티 커뮤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지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TM 포럼이랑 데이터 표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엣지에서 차세대 NGS LD에 대한 차세대 표준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계속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30분에 좀 줄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빨리 줄어들진 않네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의 그 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표준이 이제 1M2M과 NGS LD 그 다음에 국가 표준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컨셉 자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어와 일부 비즈니스 플랫폼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들에 있는 플랫폼들과 데이터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중앙에서 연계할 수 있게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같이 데이터들에 대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앙 플랫폼으로서의 시티허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허브의 개발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전에 니스트에서 같이 작업했던 그런 그 내용들인데요. 니스트랑 같이 작업했던 내용들인데 커먼한 PPI를 정의를 하자. 그래서 피보탈 포인트라는 게 이제 어떤 호환성에 관련된 피보탈 포인트가 뭐냐 그걸 PPI라고 하는데 그거를 뭘로 둘 거냐 예를 들어서 API 서비스 API가 이런 PPI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규격들 이런 것들이 PPI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통신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PPI가 될 수도 있고 이런 PPI들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좀 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호환의 어떤 코스트가 가장 작아질 건가 이런 서비스와 또는 이런 시스템들 간의 호환의 코스트를 가장 줄일 수 있을 건가 모든 걸 통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이 사업에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개발 전략은 기본적으로 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거는 NGSA LD라고 하는 차세대 NGSA 규격의 링크드 데이터 형태의 그 차세대 API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이 규격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의 이런 1MTM 같은 스마트시티 프론트엔드 IoT 플랫폼 같은 것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그 규격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NGS LD는 이런 다양한 유저 앱이라든가 서비스, IoT, 그다음에 오픈 데이터 이런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NGS LD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엣지 심에서 지금 규격화 작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시티 데이터 허브의 개념적 구조고요.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이지는데 실제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 도시의 플랫폼들과 데이터들을 연계하겠다 해서 이제 연결 계층이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아답터들이 존재하게 되고 표준 아답터 또는 사설 아답터들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규격들이 있고 중앙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정지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데이터를 서비스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쪽 파트 그래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또는 데이터에 대한 마켓플레이스를 해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 그 다음에 AI 기능들을 탑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시멘티스를 통해서 의미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외부에서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시큐리티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제공하는 거고요. 실제 이게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었고 우리가 규격을 0.9 버전을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규격 0.9를 작년까지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진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었고 이거를 조금 더 인핸스해서
실제 여기에서 고민이 이제 도시의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이런 많은 데이터 중에서 실시간으로 사실은 흘러가는 데이터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다 저장하기에는 너무 많고 불필요한 그 오버헤드가 생기고 그런 실시간으로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가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1.0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런 규격과 실제 그 데이터 플랫폼이 실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스트림 데이터들을 잘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들의 디플로이먼트는 하나의 중앙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눅스 OS를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해서 쓰듯이 시티 데이터 허브도 도시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도메인별로 일부 공통된 규격을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허브들 간에 연결되는 구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형태를 저희가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규격화 작업은 굉장히 많은 150여 개 기관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즈 케이스와 요구 사항들 이런 걸 다 받아서 그것들을 아키텍처에 반영한 작업들, 이 작업 자체가 하나의 표준화 작업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TTA나 KS 국제 표준화에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도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혼잡도 예측하는 거를 실제로 이 시티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도시의 날씨라든가 온도라든가 눈이 오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계절, 요일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주차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주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데이터 모델들을 실제로 다른 국제 규격과 이제 연계해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까지 작업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거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반 기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역학조사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동통신 데이터하고 그 이동통신 기반의 위치 데이터, 카드 데이터, 그다음에 현재 그 QR코드 기반의 출입 관리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 다 여기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와서 분석이 되고 이 작업을 할 때 기반 플랫폼이 바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플랫폼이었다. 그래서 실제 아래 스마트 시티의 시티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개발됐고 실제 이것들은 중앙에 질병관리청 또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역학조사관들이 실제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 이통사라든가 카드사들 그리고 QR 관련된 기관들 네이버나 카카오 등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나중에 이 홍보 동영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대학교 김재호 교수님께서 스마트시티 국내외 구축 현황 및 표준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 김동훈 님이 질문을 하셨나요? 잠깐 하나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엠2M이 스마트시티에서 활용될 핵심 플랫폼 표준이라고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뭐 다양한 표준들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원엠2M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엠2M 기반으로 다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겠다. 100개 도시를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스마트 시티라든가 다양한 곳에 원엠2M 활용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표준이라는 게 어쨌든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결국 활용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게 더 많이 활용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어렵고 사실은 구글이나 뭐 아마존에서 만들고 있는 플랫폼들이 더 디팩토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 사실 그걸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표준 기반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함으로써 우리 기술들이 좀 더 접근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오늘 사례를 그냥 간단하게 좀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든 거고요. 다양한 표준들이 이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마트 X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